우리가 지금 막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 파괴의 주범이면서 또 사회의 병폐인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용산 가족 폭력 관련 상담소 소장이시며 예수천교회 담임 목사이신 남기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안양 YMCA 가정폭력 상담소 이은숙 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전 아동 학대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지금도 세상 어디선가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 목사님 우선 이 사건은 이제 아동이 살해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네, 가정폭력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면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칠곡 또 그다음에 뭐 울산 계모 사건 이런 것들 다 함께 연관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조금만 주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나갔다면 얼마든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폭력이 그 사회에 만연되어지고 그리고 폭력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뭐 부모와 자식 그것도 이제 어린 자리였으니까 이지만 넓게 보면 그 가정 구성원 전체의 관심에 그 뭐랄까요 떠났다 할까 아니면 또 그 지역 사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더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지만 폭넓게 보면 결국은 사회적인 사회, 문제고 그 지역 국가적인 사회 문제가 될 수가 문제면서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소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가정 폭력 그러면 대체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연하거든요. 어떤 범위에 또 어떤 행위를 우리 가정폭력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 또는 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이제 재산상 어떤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도 거기에 들어갈까요? 네. 언어적 폭력이 사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제일 비일비재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언어 폭력은 가정 폭력 폭력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언어 폭력인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 왜 가정 폭력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요. 그 언어 폭력으로부터 가정 폭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언어 폭력도 들어가지만 이제 경제적 폭력이라든가 그건 뭐죠? 경제적 폭력. 이제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50만 원 갖고 생활하라. 그 자체가 이제 통제하는 그렇죠. 통제하는 그런 폭력이 되는군요. 예. 그건 참 새로운 얘기인데 아무튼 언어 폭력이라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이제 경제 폭력은 또 새로운 이제 뭐 부부간의 통제를 위한 자녀 통제도 이제 그 용돈을 안 준다든가 이것도 폭력이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경제적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그 경제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심각한 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폭력. 신체 폭력, 이제 신체 폭력이라 이렇게 말하는군요.
이제 더불어서 이제 신체적 요즘은 이제 또 신체적인 폭력에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이제 그건 어떤 더 걸까요? 이제 정서폭력은? 눈을 흘긴다든가 아니면 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어린 자녀가 네.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뭐 네, 이렇게 방임이죠. 방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금 뭐, 네. 무시 뭐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구속하는 거 그렇죠. 그것은 실제로 신체 폭력을 가지 않았어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서 폭력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 느끼게 하는 거. 두려움을.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폭력이라고 하면 가정 폭력,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폭력이잖아요. 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급 사이에 뭐 부부들 사이에 일어난다든가 사회 폭력은 뭐 이런 거지만 가정 폭력은 가정 구성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단 예를 들어 10살짜리와 15살짜리가 있다. 근데 15살짜리가 10살짜리를 억압한다. 이것도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아, 이런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이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라 이제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이제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아, 배우자 네. 사람? 예, 예. 그다음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계. 아,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양친 관계를 포함하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계모, 서모 이런 관계 다 예.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간에 동거하는 어떤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이. 예, 예, 예. 이게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및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군요. 규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가족들 간에 일단 자녀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자녀를 억압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나이가 많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또 억압할 수도 있고 이제 부부 사이에 존속학대가 될 수가 존속학대가 있는 되는 거죠. 거죠.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폭력의 범위를 언어, 경제 폭력, 신체 폭력, 신체 폭력에는 성폭력도 경제적 폭력은 성폭력도 이제 들어가죠. 예. 네네 경제적 폭력은 이제 그 심리적 정서적 폭력 안에 포함되는 아 거. 그렇게 예. 포함을 시키는군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신체 폭력, 심리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성적 폭력, 뭐 언어 재산상에 폭력. 대한 폭력. 아, 재산의 폭력.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포괄적입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이게 뭐 범위가 굉장히 어떤 넓습니다. 범위에서든지 나타날 네, 수 네.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일단 폭력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 경중은 있겠지만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심하냐 아니지만 일단 방임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니까 애가 뭐 3살짜리인데 당연히 끼니를 맞춰 먹어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뭐 예를 들어 그냥 놔두고 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쇼핑을 했다가 또 네. 폭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죠. 아주 작은 방식의 폭력부터 심각한 네. 뭐 신체 폭력, 성폭력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군요. 넓고 거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폭력이 시작된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결국 또 사회의 다른 폭력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고리가 연결됩니다. 가정폭력 모든 폭력의 근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상담소에서도 그런 문제들 많이 발견하지만 그 심각한 신체적인 폭력만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무슨 가정폭력을 했느냐, 그냥 부부싸움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예, 오늘 돼야 우리가 될것 이 같습니다. 방송 통해서 이 개념 잡아주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그렇죠.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좀 구탈했다, 애가 말 안 들어 때렸다, 뭐 부부가 좀 뭐 서로 간에 싸웠다. 멱살 잡고 싸웠다 네. 이것만 이제 가정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경제 정서에까지 이런 것이 폭력이라면 가정이 있는 곳에는 뭐 비극적인 얘기지만 가정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는 있겠는가. 없다. 네, 반대로 말하면 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가정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가정 폭력 그 수위가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 목사님? 예,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폭력 실태 조사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정폭력률이 44.5%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4.5%? 예,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아.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특별히 가족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성은 97.6%가 그리고 남성은 98.9%가 부부폭력에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폭력이 있는데도 그냥 은닉해 버리고 그렇죠. 마는군요. 은밀하게, 은닉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녀 폭력은 46.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부와 그리고 자녀 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그거 일단 폭력의 그 발생 빈도수가 두 가정당 한 가정이다라는 말과 함께 반대로 그러나 폭력이 벌어져서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게 뭐 97%, 98%는 거의 100%니까 그렇죠. 예. 뭐 2% 정도, 3% 정도만 이제 공개하고 또 상담소를 찾아온다는 얘기니 거의 모든 가정이 다 폭력을 그냥 받고 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그 대상이 수치로 가정의 수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은닉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 이제 어떤 가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 때문에 예. 감추게 되는 것이군요. 예, 굉장히 생각보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만 두 가정 다 한 가정이다 이거 많은데 그 폭력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뭘까요, 목사님? 주 원인은 사실은 이제 존중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과 여가 존중이 된다면 그 폭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폭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그렇겠네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알코올 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트러블, 커뮤니케이션 부족, 뭐 스트레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어쩌면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이지 정말 내면적인 그런 이유로 만약에 원인으로 본다면 서로 존중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그 아버지가 폭력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제 대물림에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 모델링이 돼서 그리고 인지행동에서는 이제 그 의사소통 수단을 몰라서 이제 폭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여성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이제 지배와 통제에 의해서 가부장적 사회에 의해서 지배와 통제를 폭력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 사회학습 이론과 인지행동, 여성주의를 가장 이제 물론 뭐 정신분석도 있고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인격의 파괴죠. 그렇죠. 이제 뭐 간편적으로 보면 이제 인격의 파괴인데 이게 뭐 거의 다 사실은 용어가 다르지만 대물림이다 아니면 뭐 의사불통이다 지배 통제 기능이다 그렇죠. 존중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용어는 다양하게 써도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폭력을 하는 사람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어디에 인격 불균형이 생겨서 이제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느 그 교민교회 목회를 할 때였는데 30대 중반에 유학생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고 교인인데 찾아와서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늘 자기한테 반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말로 반말로. 그래서 자기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이제 불러서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늘 밥을 이렇게 뭐 갖다 주면 반찬이게 뭐 하고 발로 찬다는 거라.
그 내가 들어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다 문제인 거죠. 누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렇죠. 문제 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다 불러서 일단 너는 오늘부터 존댓말을 써라. 너는 또 절대로 물건을 발언하지 마라 하고는 지시를 해서 저하고 약속을 하고 일지를 쓰고 하기로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2달 되니까 이제 존댓말 계속 쓰고 연습을 하는 거죠. 네. 하여간 물건을 하여간 뭐 쓰레기통이든 뭐 아무것도 발로 앉아 하니까 어느 때 와가지고 한 3달쯤 지나니까 저희가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두 사람은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다 정당성이 네, 있더라고요. 반말한 사람 반말 정당성이 있고 찬 사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결국 인격이 깨져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존중과 합의건 뭐건 간에 결국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이게 인격의 그 손상에서 그렇죠. 이걸 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치료할 것이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시대에 보았던 가정폭력, 지금 우리 제 나이 또래 가정에 보는 가정폭력, 또 예를 들어 30대 정도의 30대는 벌써 적은 지 한 30년 차 되는데 이 가정이 갖고 있는 가정폭력은 아마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폭력의 양상도 변했을 수 있는데 이 소장님 보실 때 이런 그 어떤 가정폭력의 대상이나 방법이 변한다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변화된 것들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이제 가해자 상담 위탁되어 오신 분들이 부부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같이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폭력이 있죠. 아들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부모 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그리고 남매에 대한 폭력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 폭력에서 부부가 같이 가해자로 온 경우는 피해자들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이제 같이 남편의 그 폭력을 보고 그대로 같이 이제 폭력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네네. 근데 과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 집에 가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예, 예. 요즘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 테니 나와라. 그리고 그거를 막고만 있느냐. 그렇죠. 함께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아마 인식이. 그 우리가 이제 뭐 꼭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문제고 이제 그것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매스컴의 네. 폭력 매스컴이나 폭력 동영상 또 학교에서 지금 이제 아들이 뭐 부모를 폭력한다고 말할 때는 학교에 가서 그부들과 학우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난 우리 이런 경우에 나는 아버지를 팼어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구나라는 이제 하나 사회에서 배우는 과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전에는 감히 생각해보지 못할 것을 지금은 이제 이런 매스컴 그다음에 뭐 폭력 게임들 많잖아요. 네. 폭력 게임 같은 폭력적인 것들이 그런 폭력 게임들이 영상물이라든가. 영상물이 결국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모방 범죄가 모방 범죄죠. 그렇죠. 일어날 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폭력을 허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맞습니다. 예. 되어지는 폭력 거라고 허용사, 예. 그게 라고 아마 생각이 또, 들고 또한 이제 뭐 부모로부터 사실은 어렸을 때 양육이 잘못되어져서 이제 부모로부터 그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를 그리고 양육이라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충분하게 받으면서 살아나가야 될 텐데 받지 못한 가운데서 양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고갈 상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아마 부모를 존속학대하는 그런 것들도 양상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그럴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모를 때려서 오는 그 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았던 경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크니까 이제 이제 대학생이 힘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아버지를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이제 힘이 예. 없을 때는 예, 맞고 있다가. 참고 맞다가. 있지만 네. 인내하고 참고 있지만 내가 좀 힘이 기회가 생겨봐라라고 하면 이제 그 힘이 이제 좀 성장되면서 생기지 않습니까? 보복할 수 예.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네, 당연히. 그럼요. 예. 아니 이런 생각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뭐 10살 된 자녀가 있는데 네. 또 뭐 아버지가 뭐 그러면 뭐 35살 뭐 40살 정도 됐겠죠. 네, 예. 됐는데 10살 된 자녀가 계속 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수준, 예를 들어 학습이든 네, 예, 예. 뭐 가정 생활이든 아니 가족 공동체니까 10살 때도 가족 공동체 인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학습 또는 뭐 가족 공동체 행사 이런 데 다 방임하고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 네, 예, 예. 게임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부모에게는 자녀로부터 내가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없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인데. 아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수동 공격을 해 수동 나가는 공격이죠.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이는 예, 힘이 없으니까 아이는 예,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말로 반대하면 그건 바로 구타가 오거나 그렇죠. 억제가 예. 들어오니까 네, 예. 차라리 그냥 방에 들어가서 피하면서 뭐 수동적으로 뭐라고 이제, 얘기하든 간에 너 아버지는 얘기해라. 응? 나는 계속 이게 몰두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아주 약하긴 해도 네. 미미한 부모에 대한 폭력일 수 어떻게 보면 있죠. 괴롭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는 더 화가 나고 또 그러면 결국은 또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데 그 원인 가운데는 자녀가 10살밖에 안 됐어도 네. 그 아이의 인지 속에는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 있는 부모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대신에 아까 우리가 정서폭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부모를 이런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가 그게 확연히 개념으로는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체험상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낸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수동적 폭력일 수 있죠. 수동 공격. 그렇죠. 수동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그 미미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겠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자기의 장난감을 안 빌려주는 것도 그것도 폭력이지만 그렇죠. 형이 동생에게 뭘 시켰을 때 동생이 안 해버리는 것도 형한테 또한 폭력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그 이게 부분은 그래도 또 형제가 서로 음. 뭐랄까요 같이 합의하고 그렇죠. 논의하고 이제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렇죠. 단지 이렇게 어떤 걸 시켜서 안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형이 만약에 뭐 동생한테 뭐 시킨 게 그게 하나의 어떤 지배가 되거든 통제 이런 본리로 보면은 형이 오히려 동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네네. 나타나겠죠. 예. 네. 예. 그 그것을 부분을 또 또 이제 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이제 통제하는 그 수단을 그렇죠. 봤기 네, 때문에 예, 예. 모델링이 됐다는 거죠. 예. 가족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가족 예. 모델링이 모델링. 예. 되어졌기 때문에 예. 그것을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상으로 예. 해봐서 그것이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자녀는 힘이 약한 자녀는 힘이 없는 엄마에게서 그 수동 폭력을 배웠을 수 네, 있죠. 네, 예를 네,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신체로 폭력할 때 어머니가 완전히 무반응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건 좋은 하나의 뭐 모델링. 반대 폭력이 예, 되겠다라는 그렇죠. 예.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또 그것을 체득적으로 이제 네. 배워서 또 이제 발휘를 하게 되겠고 대략적으로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윤곽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에 대한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남 목사님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제 그 경우는 그 부부간에 있어서 이제 말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흔히들 이제 부부싸움을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세계 경제라든가 뭐 육아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하지 않고 정말 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찬이 왜 이래? 그렇죠. 네, 반찬이 왜 이래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너희 집안까지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건데 특히 어떤 가운데 이런 양상들이 있느냐 하면 특히 처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무엇을 해왔냐?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래. 예. 그리고 자꾸 네 탓으로만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탓으로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네. 결국은 무력으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은 정말 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혼수 문제인데 네. 그러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혼수 문제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혼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를 한 번은 듣는데 그랬습니다. 뭐냐면 혼수를 충분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제 남자 쪽에서 이제 집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급 빌라 아파트를 이제 했는데 거기를 채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성에게 얼마만큼 해와야지만 거기를 채울 수 있는지. 그렇죠. 예. 그 정도를 알려준다면 그래도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거기를 채우지 충분히 노력을 했어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는 얼마나 해왔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이게 혼인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결혼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달아 갖고 결국은 그 신고가 돼서 폭력이 일어나서 폭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신고가 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폭력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남성 쪽에서 여성을 향한 그렇죠, 예. 그렇죠. 참 좋지 않은 경우네요. 예, 씁쓸합니다. 예, 예, 예. 예. 어떻게 가정 보면은- 폭력이라는 것이 뭐 좋지 않은 거지만 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제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얼마든지 이거를 겪고 나갈 때 조금만 그거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살아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예, 거기에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만족하지 예, 못하는 예. 것. 예. 우리 이 소장님 보실 때도 또 그런 뭐 이 가정 폭력의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요즘 또 그 가정 폭력이 또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은 재혼 가정의 어떤 문제입니다. 재혼 가정. 네, 예. 재혼 가정과 이주 여성의 어떤 가정 폭력의 문제가 굉장히 네, 이제 네. 두각 많이 이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에 관한 경우에는 이제 또 네. 언어적인 그런 장애가 네. 좀 일어나서 네. 더 네.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주 여성 문제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심각하게 언어상의 문화적인 차이 이런 부분에서 그 이주 여성 문제가 심각하게 가정 폭력이 이제 그러니까 언어 폭력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 소통이 않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소통 되지 안 된 않기 때문에. 부분을 이제 안 네. 되니까 그 소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력으로 소통을 이제 폭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력을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폭력을 예. 선택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재혼 가정인 부분은 이번에 7고 그 아동 학대 당하고 그 살해까지 당하는 그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 재혼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혼으로 인해서 그 초혼에서도 어떤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어떤 통찰하고 다시 그 재혼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역기능적인 어떤 가정을 다시 재혼 가정에서 또 다시 이제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재혼 가정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새 어머니가 네. 남편 쪽에 자녀를 폭행한다는 게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거꾸로 이제 새 새 어머니가, 아버지가 새 아빠가 네. 재혼한 재혼 그 여성의 자녀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과제로 남았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다시 또, 이제 네. 해서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병폐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혼 상담도 해 나가는데 늘 물어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이혼은 선택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선택을 해 나가야 되고 네, 그렇죠. 먼저는 그 회복되어져 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그 회복도 먼저 이루고 나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도도 아니한 채 미리 포기하고 만약에 한다면 틀림없이 다시 또 만날 것이 아닙니까? 나이도 그러한데 나이도 젊은데 또 만나야 될 그 대상이 아닙니까? 그럼 그 만나야 될 대상에서 또한 이 같은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자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근데 미리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숙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그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정 폭력 문제는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예. 또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어져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희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 가정 폭력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 다음 그럼 얘기해야 될 것은 가정 폭력도 그런 문제인데 이제 이런 폭력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후유증이 남겼을 때 그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요? 피해자들 보면은 굉장히 우울감, 극도의 불안감, 아주 무기력감. 특히 이제 만약에 아내가 심각한 그런 무기력감에 빠졌으면은 자녀들을 잘 또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자녀들도 이 가정 폭력을 계속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거를 이제 본다는가, 이건 간접적인 폭력이죠.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폭력 피해를 입든지 간에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이제 막 비행으로 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가해자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된 경우라든가 또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이제 폭력 가해자가 되고 또 성폭력이나 성매매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무엇보다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고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지 않죠, 폭력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의 생각은 굉장히 무기력해져 갖고 나는 그래야 되나 보다. 나는 맞아야 되나 보다라고 맞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무기력감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아까 우리 이은숙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제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서 그냥 가해자로 돌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뭐 통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뭐 비행 청소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가정의 어떤 뭐 폭력이 전제되어 있고 또 성년 범죄들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가정의 어떤 그 폭력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의 그 폭력 후유증이라는 것은 그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고통을 가져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얘기하고 나면 우리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이만큼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 가족이 뭐냐 도대체. 가족은 아까 우리가 참 비극적인 얘기를 했는데 가정이 있는 곳엔 폭력이 있다. 폭력에서 자유로운 가정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가족을 어쩔 수 없구나. 만나지 말든가 그냥 절망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족이 없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도피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이 뭐냐 또는 가족이 뭐냐를 아마 성경적으로 좀 정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방법론적으로 뭐 욕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 뭐 친구랑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이 뭐냐 또는 가족이 뭐냐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잡아놔야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남 목사님 그 성경에서 가족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명확한 건지라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의 처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그 역할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고 가족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야 될 텐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죠. 나눠줄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러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도 있고 정말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랑하고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쾌락을 더 중시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회가 쾌락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